사실 사립초등학교 아이들이라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진 않아요. 뭐 그렇겠죠. 네, 사실 다 잘하진 않는데 근데 저희 반에서 국제학교를 많이 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언어라는 게 그냥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화가 녹아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그 문화를 같이 학습할 수 있어야 내가 어색한 말을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학습할 수 있으려면 자, 크리스 선생님이 영어 노출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제 조카와 아들과 함께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캠블리의 크리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었고요. 지금은 캠블리에서 수백 명의 학부모님들에게 영어 교육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 크리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면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혹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부모님들의 특징도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인사이트를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학습을 할 때 애매한 것을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다. 애매한 것을 견디는 힘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학습할 때 보면 간단한 개념들은 딱 떨어지지만 맞아요. 점점 복잡한 것들을 배워 나갈수록 딱 떨어지지 않죠. 어떤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을 배우든 뭐 과학을 배우든. 근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현재 완료를 배운다.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을 배운다. 이런 걸 할 때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힘이 긴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붙잡고 모른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붙잡고 고민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기억나는 학생? 사실 2명 학생 기억이 나요. 어. 똑같이 현재 완료 문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용법이 현재 완료도 다양하잖아요. 이거 그쵸? 기억나시죠? 네, 여러 개 진행형, 있잖아요. 완료형. 맞아요. 그거에 따라 이제 사용하는 문법 맞아요, 다르고 다르죠. 규칙을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맞아요, 이 두 어렵죠. 가지가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 처음엔 어렵거든요. 근데 그 두 아이가 한 명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네, 바로. 근데 물론 질문하는 거 좋아요. 어. 근데 스스로 한번 비교해보고 뭐가 다른지 생각해보고 예시 스스로 만들어보거나 더 읽어보거나 이렇게 두 번째 다른 아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 아이는 질문이 달라요. 이래서 이랬는데 뭐 예시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무슨 차이인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제가 답을 해줬을 때 같은 답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 아이는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뇌 속에서 다시 구조화가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내재화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르쳤던 6학년 클래스에서 국제학교를 가장 많이 간 반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거 뭔지 뭐예요? 궁금하시죠? 잠깐만, 6학년 아이들 중에 국제학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반의 클래스의 특징? 네, 그렇죠. 그 아이들의 특징. 진짜 궁금하다. 뭐예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반이었다고요? 네, 네. 그게 어떤 말씀이실지 조금 더 말씀. 네, 걱정하시는 그런 컴퓨터 게임은 아니고요. 수업 중에 진행하는 게임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반이었어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이 가장 국제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그럼 그 게임이 어떤 형식이었냐면 돌아가면서 이제 클릭해서 나오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땐 그냥 복습 문제기는 한데요. 형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아이들의 얼굴이 나오고 그 아이들이 서로 자주 했던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흥미롭게 만든 거죠. 제 생각에는 학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그냥 노는 걸로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얼굴 나오고 애들이 자주자주게 웃고 클릭하고 그냥 별로 배우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게임이 정말 자연스럽게 복습을 하고 반복학습 중요한 거 아시죠? 자연스럽게 복습하고 그 표현을 한 번 더 익히고 발화해보고 이런 연습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 머릿속에 공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학습이다. 네, 학습이다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학습했을 때 더 학습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었어요. 그 게임만 한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게임이 있는데 그 아이들 게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학습 성취도도 높았다. 세 번째는요. 사실 사립초의 다음 단계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학교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제학교 진짜 많이 준비하거든요. 네. 사실 사립초등학교 아이들이라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진 않아요. 뭐 그렇겠죠. 네, 사실 다 잘하진 않는데 근데 저희 반에서 국제학교를 많이 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어 노출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 앉혀놓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영어 영상 틀어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가장 접근하기 쉽고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근데 그거 얼마나 학부모님들이 그거 얼마나 이해하시나요? 그 영상 네. 그 콘텐츠를. 네, 아이들에게 보여준 영상을 가지고 뭐 토론을 한다던가 아이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신다거나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많이 없지 않으시? 그냥 틀어놓는 경우가 사실 많긴 하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피드백을 주실 수 있다면 괜찮아요. 엄마표 영어로서 너무 좋은 재료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어 노출을 빙자한 방치입니다. 영어 노출을 빙자한 방치요? 제가 사립초에서 만났던 아이들 중에 영어를 잘 못했다가 혹은 흥미가 없다가 흥미가 생기거나 잘하게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출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다른 종류의 노출을 시켜주십니다. 어떤 노출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학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박물관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영어 노출이냐면 아이가 학습했던 영어 그 콘텐츠 중에서 이집트 문명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미라 이런 거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에 푹 빠졌어요. 너무 재밌게 그 지문을 읽었죠. 근데 그 학부모님이 그냥 재밌게 읽었네, 좋아하는 지문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데리고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집트 문명에 대한 전시를 할 때 거기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죠. 근데 볼 때 사실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한국어로 적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영어도 적혀 있고 영어로 원하면 들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거 잉글리시 이거 전환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영어로 학습한 걸 한국어로도 배우고 또 원하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지도 좀 보고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학습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좋아하는 거 한번 경험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아이를 그런데 노출을 시켜주신 거죠. 그 박물관 한번 가보시면 실제로 이런 거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춰서 가시면 외국인들을 위한 가이드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한국어로 할 수 있긴 한데 아이가 관심이 있으면 그 가이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들어보면서 그래서 사실 여러 번 가셔도 돼요. 한 번 처음 갔을 때 그냥 자유롭게 보고 한국어로 두 번째 갔을 때는 영어로 한번 들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사실 관심이 생기면 이건 영어로 뭐라고 써놨을까 이런 거 궁금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발음도 궁금해지고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는지도 궁금하고 실용과 맞닿아 있으니까 내 흥미랑 맞닿아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은 그걸 영어로 다시 설명하고 싶어요.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맞아. 영어로 그러니까. 다시 저 이런 거 해봤어요. 이걸 보고 왔더니 이랬어요. 이런 얘기를 다시 아웃풋인 거죠. 인풋이 아웃풋이 된 거예요. 이렇게 노출하는 게 사실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영상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유대관계 측면이나 영어 학습 측면에서 영어 노출 측면에서 훨씬 가치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크리스 선생님이 박물관에서 영어 노출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제 조카와 아들과 함께 박물관에서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보시죠. 비교만 돼도 있어. It weighs 11.8 kilograms and consists of 4 parts. A lid. Phonics at the top, spreading its wings and have syntemy in it. 처형 오늘 저희가 좀 다른 목적으로 박물관에 와봤잖아요. 소감 한마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들은 평소 박물관 견학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얼마나 이렇게 이제 영어 노출을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 하면서 왔는데 이제 집에서 뭐 유튜브나 어떤 패드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영어 노출을 해주는 것보다 이런 유물, 역사 콘텐츠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또 바로 영어로 들리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영어 노출이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고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스피킹 잘하고 싶으면 사실 스피킹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말을 많이 해봐야 늘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 많이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해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에 나가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확실하죠. 뭐, 네, 그런 게 확실하죠. 근데 사실 어렵잖아요. 네, 많이 네. 어렵죠. 네.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화상으로 원어민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온라인 화상 영어는 사실 주변에 시중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많아요.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을 만한 선생님인지, 맞아요. 네. 우리 아이를 잘 챙겨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진짜 여쭙고 싶은데 시청자 입장에서 꼭 우리 학부모님들이 피해야 될 온라인 네. 화상 업체 혹은 이런 곳은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봐라라는 그런 특징을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러면 믿고 걸러야 되는 그런 화상업체 특징 오.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 기록, 수업 영상을 공유하지 않는 곳은 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 수업 기록이라는 게 다 영상으로 남기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를 못하는, 공개를 안 그쵸.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안 이슈도 있고요. 맞아요. 보안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이유들을 다 존중하고요. 사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음. 근데 영상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거든요. 사실 원어민이랑 1대1로 수업을 우리 아이에게 하는 기회를 내가 준 건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가 잘 맞는지, 케미가 괜찮은지, 수업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근데 막상 이렇게 대놓고 볼 수도 없고. 맞아요. 예. 보통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맞아요, 엄마가 맞아요. 보고 있는 거. 가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캠블리라서 저희 회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랑 잘 맞는 튜터를 찾아줄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 아이가 학습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정을 잘 겪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를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우리 아이에게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은 더 좋은 노출, 더 좋은 아웃풋으로 이어지겠죠. 두 번째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화상영어 실패하고 그만두시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런가요? 튜터와 우리 아이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나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만나니까 유대관계를 갖는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유대관계를 갖는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또 맞아요. 봤을 때. 그러면 어떨 때 유대관계가 생길까요? 나랑 비슷한 공통 부모가 있을 때? 그쵸. 저희도 그냥 성인들도 그냥 누군가를 새로 만났을 때 공통점이 있고 말이 잘 통하면 친해지잖아요. 그쵸. 네, 마찬가지요. 사실 뭐 아이들은 튜터랑 친구 관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뭔가 이 튜터가 좋아요. 좋아지면 유대관계가 생기거든요. 보통 어떨 때 아이들이 튜터를 좋아하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실제로 튜터가 경험했거나 그 튜터랑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뭐 사진을 공유한다던가 아이들이 본인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튜터가 본인의 실제 경험을 이렇게 내 얘기를 내 얘기를 해줄 때 그게 이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튜터를 점점 좋아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사실 그 영어뿐만 아니라 사회 시간이나 뭐 국어 시간에 굉장히 크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어릴 때는 특히 관심 있는 직업이 굉장히 자주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아직 새로운 것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파일럿에 관심이 생겼어요. 튜터 중에 한 분이 실제 파일럿 출신이에요. 아니면 현직으로 뭔가 파트타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친한 튜터가 뭐 비행기 앞에서 사진 찍은 거라든지 그런 실제 사진을 볼 수 있으면 아이가 기분이 어떨까요? 흥분되죠. 그럼 궁금한 게 캠블리는 영어교사가 아니라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영어교사인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현직 혹은 전직으로 다양한 직업 경험을 하신 분들이 튜터로 있습니다. 그 튜터분들이 그렇다고 영어 가르치는 데 자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영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뽑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직, 현직으로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혹은 은퇴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자, 손녀까지 있는 분들이라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외국인이긴 하지만 내 손녀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을성이 더 많고 우리 아이가 조금 집중을 초반에 잘 못하더라도 잘 끌어오는 거죠. 그런 식의 노련하게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또 직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실제 경험을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캠블리가 네. 원어민 화상 영어라는 겁니다. 원어민 화상. 네. 사실은 원어민 말고 한국인 선생님이랑 하는 화상 영어도 있고 뭐 그쵸.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가의 선생님들과 하는 화상 영어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업을 해도 괜찮고 영어를 학습할 때 꼭 원어민이랑만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왜 원어민 화상 영어인 캠블리를 강조를 하고 싶냐면 사실 그 화상 영어 할 때 목적이 영어로 스피킹 하는 거잖아요. 그쵸. 스피킹 그 자체죠. 네. 스피킹을 자유자재로 혹은 스피킹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익숙한 환경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의 목적이 정확한 영어 발음을 학습하고 싶잖아요. 그쵸. 이거에서만큼은. 네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북미권 국가, 영어권 국가 튜터들과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How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Okay, so you already explained it to me, but can I tell you how I celebrate my birthday? Yes. 그리고 동시에 사실 언어라는 게 그냥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화가 녹아 있잖아요. 그쵸.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그 문화를 같이 학습할 수 있어야 내가 어색한 말을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학습할 수 있으려면 그 문화권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야겠죠. 그건 정말 맞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 스킬이 아니라 언어라는 게 문화의 표현으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영어권 국가, 북미권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화상 영어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영어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의 그냥 미션이잖아요. 맞아요. 늘 지금도 고민하고 있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키워드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뭐를 꼽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는 학습해야 될 과목이 아니라 소통 수단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캠블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영어 노출을 그리고 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되게 좋은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고려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캠블리 키즈 온라인 화상 영어 프로그램 저희 아이가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캠블리 키즈만의 장점 3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아이와 선생님의 수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녹화가 되어 있어서 엄마들이 디테일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튜터를 필터링할 때 관심 있는 주제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그 제2 외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로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같이 풍부하고 넓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세 번째로는 모두 원어민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이 지역을 더 선택해서 디테일하게 튜터를 고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만족하는 점이었습니다.